안녕하십니까. 빌딩템미니 김태민 팀장입니다. 오늘은 2026년에 거래된 사례 중에서 압구정 로데오 도산공원 이면에 100억에 거래된 사례가 있고 성수동 연무장길 이면에 95억에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비교를 해볼 건데 둘 다 매매 금액대가 비슷하고 또 명도가 안 되는 조건이었어요. 여러분들이 매수자라고 하면 어떤 건물을 선택했을까요? 저라면 고민 없이 하나를 고를 것 같습니다. 오늘 실제 거래된 사례를 통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시죠. 우선 첫 번째 매매 사례입니다. 신사동 650-17번지가 거래되었습니다. 매매 금액은 100억이고 평당가는 1억 9,800만 원, 약 2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. 대지 평수 약 50평, 연면적은 100평 정도 되는 건물이고요.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규모로 완성되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. 위치를 보시면 이 건물은 압구정 로데오에 위치해 있고 도산공원 입구에 바로 하나 이면에 위치해 있는 건물입니다. 두 번째 매매 사례는 성수동 2가 321-4번지입니다. 95억에 매매가 되었고 대지 평수는 30평이 채 안 되는 29평이고 연면적은 40평입니다. 건물 규모는 지하 없이 지상 2층으로만 이루어진 건물입니다. 입지를 한번 보시면 연무장길 바로 하나 이면에 있고 연무장길에서 가장 핫하다는 성수감자탕 바로 하나 이면에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 거래된 신사동 건물의 같은 경우는 최초 호가가 110억 정도 됐고요. 클로징된 금액은 100억입니다. 지하 1층만 명도가 완료된 상태고 나머지 층은 명도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. 두 번째 성수동 건물 같은 경우는 호가는 92억에 시작했지만 최초 클로징된 금액은 95억으로 약 3억 정도 금액이 더 튀어서 거래가 되었습니다. 이 건물 또한 2층을 제외하고는 명도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둘 다 어느 정도 비슷한 거래 조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도산공원의 이미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도산공원이라고 하면 럭셔리 소비, 갤러리, 병원 등 뭔가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임차인들이 구성되어 있는 완성된 상권의 이미지가 떠올려지고요. 대표 브랜드로서는 루이비통, 에르메스, 젠틀몬스터 등 굉장히 핫한 브랜드들이 포진해 있는 이미지가 단번에 떠올리실 겁니다. 성수동 연무장길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보면 팝업 스토어, 브랜드 쇼룸, MZ세대, 다양한 컨텐츠 등 이런 이미지들이 떠올려지고요.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무신사, 템버린즈, 디올 성수, 블루보틀 등 MZ들에게 핫한 브랜드들이 떠올려집니다. 주변 매매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. 도산공원 같은 경우는 평당 약 4억 5천만 원 최고가를 경신한 기록이 있습니다. 인근 호가는 약 3억에서 4억 정도를 부르고 있는 것 같고요. 해당 물건의 특징을 보면 희소성, 안정성, 완성된 상권이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. 다만 투자하기에 리스크로는 심리적으로 높은 평당가가 굉장히 부담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. 상권에 지속성이 있을지가 의문입니다. 과거에 로데오 같은 경우는 한번 죽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연무장길을 한번 보시면 평당 약 4억에 최고가로 거래된 케이스가 있고 호가로는 4억에서 5억 정도 지금 시장에서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성수 감자탕 같은 경우 평당 5억 5천에 거래됐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요. 또 다른 물건이 지금 평당 5억 5천에 실거래 신고 전이라고는 소문이 돌고 있기는 합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수자들이 투자하시기에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높은 평당가가 부담이 되는 것 같고 상권의 변동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대부분 팝업이나 트렌드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서 임차인들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이 조금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불안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. 저희가 이 두 건물을 검토를 해봤는데 팀장님이라면 어떤 건물을 사셨을 것 같아요? 저라면 고민 없이 두 번째 성수동 건물을 선택할 것 같아요. 왜요? 그 이유가 일단 성수동 물건이 이면이긴 하지만 신고가를 찍었단 말이에요. 그럼에도 성수동은 가격 상방이 조금 더 열려있을 것 같아요. 괜히 성수동을 제2의 명동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런 이유들을 종합했을 때 저는 성수동 편을 들어주고 싶습니다. 두 번째는 좀 더 단기적으로 엑시트가 가능할 것 같아요. 투자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짧은 시간에 시세 차익을 내기에도 성수동이 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매입 후에 명도가 가능한지를 한번 고민해보면 로데오보다는 성수동 물건이 조금 더 명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. 현재 세팅되어 있는 임차인이 1층의 임대료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저라면 매입해서 어떻게든 명도를 한번 시도해봤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명도를 했을 때 로데오 건물보다는 성수동 건물이 수익률 세팅이 월등히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그리고 용도 지역이 일단은 성수동은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주거 지역보다는 추후 가치 상승의 여지가 훨씬
훨씬 더 클 거고요. 장기적으로 상권 확장도 성수동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. 추가로 유니콘 기업들이 이미 대거로 들어왔고 더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성수동 건물을 샀을 것 같아요. 정리해보면 도산공원은 이미 완성된 프리미엄 상권이라고 하면 성수는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저는 성수의 미래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. 부동산은 정답보다는 선택의 기준이 중요합니다. 여러분은 도산공원과 성수 중 어느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. 이상으로 빌딩태민이 김태민 팀장이었고요.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